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장입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내년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정부의 규제가 계속 있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계속 고조되면서 호가 상승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근에 12, 16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전망에 대한 엇갈린 예측과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같이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전망 자세한 얘기 하기 전에 올해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 올해 도시별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리고 몇몇 광역도시 일부 도심에 새 아파트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지분들 그리고 그런 재건축 아파트에서 공급된 신규 분양 시장에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양극화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시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역 경기가 좋지 않고 수요자들도 많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기 부진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경상권이나 충청권 그리고 강원 지역의 주택, 기존 주택, 새 아파트 전반적으로 가격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고가 아파트 선호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모두 몰리면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강세가 이어진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된 상황이 벌어지면서 권역별로 아파트 지수의 변동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뚜렷한 이런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동남권, 강남권 4개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대책 이전의 고점을 이미 최근에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최고 수준의 가격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3년 이후에 중장기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서울을 중심으로 재경 수도권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서울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자체는 15년 말 16년 초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수상 하락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양극화된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 변동이 나타나다 보니 지난해 한 해의 가격 변동이나 가격 격차 같은 걸 살펴봤을 때 서울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비서울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후에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고가의 서울 수도권 쪽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상승 변동 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시장의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 변동 폭은 훨씬 더 하락 쪽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경북, 경남, 경상 지역이나 공급 과잉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충청권 그리고 동계올림픽 인프라 투자 이후에 가격 약세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강원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훨씬 짙은 푸른색이 나타내는 지역들이 서울에 비해서 하락 변동폭이 훨씬 더 컸던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서울 지역들의 상대적인 약세가 양극화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런 가격 변동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단위당 평균 아파트 이제 지표상의 평균 가격, 평당 가격이 되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타 도시들의 가격 수준이 상당히 점점 격차를 나쁜 쪽으로 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 비해서 경기 지역의 아파트 단위당 평당 가격도 지금 50%에 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2015년 말 이후에는 그 가격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남권이라던가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최저 이제 20%대까지 서울에 비해서 평당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수준으로 통계상 나타나면서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가격은 비싸지만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수도권이나 고가 지역으로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심리를 올 한해 굉장히 부추긴 상황이고요. 반면에 기타 지역에서는 수요자가 계속 좀 이탈하게 되는 양상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 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는 서울이나 고가 아파트 지역에 점점 진입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가격 양극화와 함께 올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좋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같은 매물입 나오지 못하는 규제들이 있었고, 또 장기 임대 등록을 한 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개인 매물의 출시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은 20% 이상 줄어든 상황으로 한국감정원 통계상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시장에서는 저금리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매물 공급에 비해서 수요자들이 계속 대기하는 양상들이 벌어지면서 일부 실거래와 함께 호가가 계속해서 치솟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물 부족에 따라서 거래량은 많이 전년에 비해서 좋지 않았지만 분양권 거래라던가 아니면 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개인 투자, 또 증여거래 같은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제외한 기타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거래 부진에 따른 호가 강세, 그리고 그러한 장세 속에서 수요 심리가 진정되거나 꺾이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측 그래프에서 상대적으로 좀 반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정부 규제에 따라서 거래 양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고 부진했지만 수요 심리가 잡히지 않으면서 일부 거래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동산 지역, 투자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양극화 상황,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왔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 중심의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설정하고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온 상황이고요. 17년 5월 이번 정부의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강력한 부동산 직접 규제와 금융 규제, 또 공급 계획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정리한 것처럼 올 한 해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시는 것처럼 12월 16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2.16 대책이 나오면서 대체로 내년에 추가 상승 지속을 예측했던 전망들도 다소 좀 흔들리는 양상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12.16 대책의 주요 골자 내용들을 좀 살펴본 후에 이러한 대책 영향의 효과 지속 여부, 또 그에 따른 내년 시정 전망의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16 대책 주요 내용 아시는 것처럼 고가주택 또 다주택을 보유한 수요자들 또 투자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억제를 하는 대책 쪽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좀 더 고가주택 중심으로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수요를 위축시키는 정책들이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강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투기 목적의 거래에 뛰어드는 수요자들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대거 쏟아진 상황이고요. 예상보다도 좀 강도가 있는 대책이기도 하고 예상했던 시점보다 빠르게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정부가 그만큼 시장에 계속적인 규제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이제 이해를 좀 하게 된 상황이고요. 또 규제가 나오면서 내년에 예측했던 전망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더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에서의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 대상으로 LTV를 종전 40%에서 20%로 더 줄일 예정이고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적으로 아예 금지가 됩니다. 대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사는 차주에 대해서는 DSR도 차주별로 개별 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대출액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주택자나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도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종전 2년 내에 전입 내지는 처분 의무를 가졌던 것에서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1년 안에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의무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도
아무래도 대출 규제 강도 제한 요건이 강해지는 셈이고요. 젊은 층들이 우회적으로 사용했던 갭 투자 전세 대출도 대거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보증을 지금 공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적 기관에 대해서도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던 전세 대출은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금융권의 관리 상황에 따라서 조금 구멍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라고 하면 종전처럼 전세 대출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새 주택을 사는 형태의 투자 전략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내년부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내년도부터 종부세 세율을 다시 좀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 0.8%포인트까지 각 과표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고요. 3주택 이상자 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구간 최대 구간에서 최대 종부세율 4%까지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일반 보유자에 대해서도 최대 3%까지 종전보다 0.3%포인트까지 최대 종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선을 종전 200%에서 300%까지 높이면서 전년보다 세 부담이 3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도록 이 한도를 늘려놓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세 부담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주게 되는 공시가격이 내년도에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2, 16 대책이 나온 다음 날 12, 17 대책이라고 해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계획이 장기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부동산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 2020년 공시가격도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당히 현실화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21년도부터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로드맵도 내년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가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억, 15억, 30억 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 현실화 수준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각각 70%, 75%, 80% 수준에 달하는 현실화율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알고 계신 시세나 시가의 80%까지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도 내년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대체로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종부세가 거의 한 50%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1주택자나 일반적인 서울의 아파트 보유자들도 20, 30%가량 전년에 비해서는 종부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종부세가 늘어나는 로드맵을 정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이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를 넘어서는 순간까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이런 매년 늘어나는 세금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마련이 좀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동시에 많이 늘어나서 걱정들이 많은데요. 일단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현재 10년간 보유 시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21년부터 양도할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10년까지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장특공제가 절반가량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특공제 기준에 거주기간 요건을 연도별로 추가하게 되면서 10년간 최대 40%까지가 거주기간,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 이상 거주 확보를 해야만 장특공제를 온전히 80%까지 1세대 1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엔 21년부터는 더 강화되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현재 2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 조항으로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고 있는데 12월 17일 그러니까 대책 다음 날부터 취득한 새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이주택자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에 전입을 해야만 비과세 요건을 받으실 수 있게 훨씬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 여부를 측정할 때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양도세, 종부세가 모두 늘어나면서 주택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매입 관망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 가지 이제 퇴로를 열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규정을 내년 2020년 6월 양도하는 분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는 내용들이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장특공제도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간 동안 처분을 해서 절세 효과가 훨씬 더 큰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좀 절세 효과가 큰 주택을 처분할 것이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매각 작업을 진행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크게 줄 수 있는 자금 출처 조사, 거래 단속 같은 것들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일단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하반기 자금 출처에 대한 계획서 기준의 전수조사를 국세청이 하고 있고 또 현장조사 같은 것들도 단속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세무조사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 2월부터는 상설조사팀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세청이 전수조사를 하고 탈루 혐의가 보이는 개인이나 우회적인 법인 거래에 대해서도 전부 세무조사를 정밀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여서 아무래도 자금 출처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조달하는 방법, 또 그리고 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계획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부분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 의무 대상도 확대가 되는데요.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 조달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고요.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신고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그 조달 계획서에 관련된 실질적인 증빙 자료를 동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세무서에 요구가 있을 때 증빙 자료를 보통 제출을 하게 되는데 원천적으로 사전에 제출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전수조사 같은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바로바로 일어날 수가 있고 의심 대상 탈루 의심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추가적인 조사나 세무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상시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가 좀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택 투자나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이번 규제 내용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대상 지역을 좀 더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발표가 물론 예상됐던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18개 구가 대상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광명, 하남 지역까지 3개 시에 17개 동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13개 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2월 17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지정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됐고요. 정비사업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0년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 공급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상제 주택을 기다려서 이제 분양 전략을 펼치려는 수요자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기 수요로 남으면서 전세 시장에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런 변동에도 상관없이 계속적인 투자나 유지를 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분상제를 피해서 먼저 공급하는 재건축 대상 공급분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주택 중에서 투자성이 높은 새 주택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종합해보면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내놓고 있는 규제들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인 셈이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년도 주택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사실은 뭐 기본 거시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는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올해, 내년, 후년 계속 가면서 점차 좀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경기 부진과 함께 자산 투자 시장의 심리 위축 가능성도 여전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동시에 수요 심리를 올해 굉장히 자극했던 저금리 유동성 장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저금리 상황에 따른 시중에 풀려 있는 많은 자금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는 투자성이 높은 특정 핵심 부동산 쪽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분에서도 이제 우측 그래프 등에서 보시는 것처럼 15년부터 아파트 주택 공급 선행 지표, 인허가나 착공 지표들이 계속 물량상으로 줄어들고 있고,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준공량이 19년, 20년 점차 18년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급이 재개되는 22년 전까지는 기존에 공급했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준공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이슈들이 있고요. 특히나 서울이나 투자성이 좋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핵심 도심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아파트 순수 공급량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반 분양 공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투자 선호 지역, 자금이 쏠리는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 순증 아파트 양이나 전체 재고에서 차지하는 새 아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수요 심리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내년도의 내년도의 수요 심리가 계속 고조되고 상승 기제가 작동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금 12, 16 대책이 나오면서 이러한 공급에 대한 상대적인 부족 우려, 또 그리고 고조돼 있는 주택 부동산 투자 심리에 자극을 받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측에서 12, 16 대책을 통해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강화, 자금 출처 조사 강화에 따라서 수요가 일정 부분 억제될 가능성을 조금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 16 대책에 따라서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단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대출 자체가 요원하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날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 이러한 강력한 정부의 규제 의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자산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자금 출처 조사 압박에 대해서도 강력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번 12, 16 대책, 그리고 12, 17 공시가격 인상 방안 계획, 로드맵 계획 같은 것들이 수요 심리를 당분간은 위축시키고 관망세로 끌고 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핵심 아파트 부동산 투자 지역의 수요 억제 관망 기조에 따라서 거래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상승세도 직전보다는 조금 진정 내지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다들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관망 효과나 수요 억제 대책 효과가 얼마나 길게 지속이 될 수 있을 건가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주택자 매물이 사실상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라는 부분에 이제 관심의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내년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고, 그리고 장특공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다주택자 매물은 일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투자 선호 지역에 매물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매물 숨통도 조금 트일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세금이 늘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안전자산 투자 심리, 그리고 상대적인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매물이 굉장히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던가 이런 장세로 이동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정책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대책이 발표된 지 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수요 억제와 관망으로 상승세는 좀 둔화가 되겠지만 다주택자 매물이 예상보다 많이 출시되지 않고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면 여전히 저금리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특히 이제 좀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 재건축 중심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 단번에 꺾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동시에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책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 그렇지 않고 계속 오를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전망 대립이 굉장히 지금 팽팽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 저희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단기적인 이제 상승세 진화 효과 그리고 매물 출시 이후에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마땅한 대안 투자 대상이 시장에서 선보이지 못한다면 다시금 투자 선호 대상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 약하게나마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승세는 둔화돼도 상승 기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좀 더 아직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이후의 전략을 좀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에 수요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던 20대에서 40대 젊은 수요자들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 압박이 상당히 크게 작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대출이나 LTV 주담대 대출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투자는 사실상 좀 갭 투자 중심으로는 어려워지게 돼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양도세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대출 규정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물론 다주택자나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압박이 좀 덜하겠지만 대출 규제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교체 부분에서는 분상제 중심의 청약 전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하는 편이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일단 앞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큰 물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한시적인 처분 고려를 일단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유망 매물을 중심으로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수요 억제책은 훨씬 더 강도가 높아졌지만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투자성 높은 그리고 수요가 원하는 핵심 지역, 거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은 특별히 추가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이 본격화되는 21년 말 22년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기제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완벽하게 수요 심리를 잡지 못한다면 여전히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다시 작동을 할 가능성들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시장을 좀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좀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 16 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을 적어도 2020년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 출시 여부를 보시면서 다시금 주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전략을 다듬는 쪽으로 1차적인 전략을 갖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12, 16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나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한 단기적인 시장 영향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도를 바라보는 시선과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절대적인 사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드린 말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년도 주택부동산 운영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